이거 놓으세요. 내가 이 집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네. 절규 섞인 비명과 함께 그녀는 30년 세월을 보낸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비 내리는 밤, 손에 쥐어진 건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날, 그녀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등 굽은 며느리가 아닌 고아한 기품을 두른 차의 명인 임지숙이 나타납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박수를 받는 그녀의 눈빛엔 예전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녀를 버렸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그녀의 이름만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30년의 눈물을 3년의 향기로 승화시킨 한 여자의 기적 같은 반전. 이것은 단순히 당한 만큼 갚아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기 위해 벼랑 끝에서 피어난 가장 뜨거운 꽃에 관한 기록입니다. 화려했던 안주인에서 시장통 설거지꾼으로 그리고 다시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인이 되어 돌아온 그녀. 과연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에겐 어떤 천지개벽할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를 짓밟았던 이들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그 통쾌하고도 가슴 시린 여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이 집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어머니 명준 씨, 제발 말 좀 해봐요. 어디서 천박하게 소리를 질러? 내 명의로 된 건 이제 하나도 없다. 곱게 나가는 게 마지막 예의야. 지수가, 유라가 우리 아이를 가졌어. 내가 이해해라. 너도 이제 좀 쉬고 싶다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비수보다 날카롭게 지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부잣집 외아들 명준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지숙 씨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문 안의 삶은 30년 내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박 여사는 지숙 씨를 식모처럼 부렸고 남편 명준 씨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 뒤에 숨어 아내의 눈물을 모른 척했습니다. 지숙 씨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무릎 연골이 닳도록 시어머니며 남편의 사업 뒤치다꺼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젊은 상간녀 유라는 똑똑한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시어머니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지숙 씨의 지분을 가로챘고 비 내리는 밤 그녀를 길가로 내던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단 한 권의 위자료 포기 각서와 낡은 보따리 하나로 요약되던 순간 지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쫓겨난 지숙 씨가 흘러 들어온 곳은 연고도 없는 타양의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한때 넓은 정원이 딸린 저택의 안주인이었던 그녀가 구한 거처는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었죠. 하지만 지숙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독하게 시집살이를 버텨온 그녀에겐 아직 꺾이지 않은 생명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한 지숙 씨는 우연히 시장 모퉁이의 낡은 찻집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버려진 찻잎을 정성껏 우려내 마시던 지숙 씨의 솜씨를 우연히 목격한 찻집 주인은 경악했습니다. 30년 동안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전국의 약재와 차를 연구했던 그녀의 공력이 한 잔의 차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구먼. 이 정도 향을 낼 수 있다면 여기서 일을 배워보겠나? 찻집 주인의 제안은 지숙 씨 인생의 두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숙 씨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눈을 비벼가며 차의 본질을 공부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고통의 데이터가 차에 대한 지식과 만나자 무서운 속도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숙 씨의 눈부신 3년, 그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숙 씨가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그 화려했던 저택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숙 씨 대신 안주인 자리를 꿰찬 유라는 지숙 씨처럼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지도 남편의 양말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박 여사의 건물과 명준 씨의 재산이었습니다. 유라는 박 여사의 건강을 챙기는 척하며 독성 성분이 섞인 가짜 약차를 매일같이 올렸고 박 여사는 몸이 점점 망가지는 줄도 모른 채 유라가 주는 약에 의존했습니다. 명준 씨 또한 유라의 꼬드김에 넘어가 무리한 투자를 거듭하며 가문의 자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가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했던 평온함이 사라지자 집안은 먼지와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의 신경통은 도져갔고 명준 씨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던 수호신인 지숙 씨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라의 화려한 거짓말에 속아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가 쫓겨난 지 2년째 되던 날, 그녀는 차 재료를 구하기 위해 들른 대형 약재 시장에서 우연히 유라와 마주칩니다. 유라는 명품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걷고 있었고 지숙 씨는 수수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유라는 지숙 씨를 비웃으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아직도 이런 바닥에서 굴러다녀요? 우리 집안은 나 들어오고 나서 아주 귀티가 나는데 아주머니 꼴은 정말 눈뜨고 못 보겠네. 남의 것을 탐내서 얻은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너만 모르는구나. 내가 어머니께 드리는 그 약재들, 그거 나중에 다 내 업보로 돌아갈 거다. 지숙 씨의 서늘한 눈빛에 유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그 주눅 들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숙 씨는 유라가 대량으로 사가는 약재의 성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의 지병을 악화시킬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지숙 씨는 그 자리에서 유라가 거래한 영수증과 약재 목록을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30년의 한을 갚아줄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지숙 씨가 쫓겨난 지 3년째 되는 해,
전국 차명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쫓겨났던 여자가 임지숙이라는 당당한 제 이름을 걸고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우려낸 차 한 잔엔 30년의 인내와 3년의 피땀 섞인 노력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차를 마시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차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마시는 기분이다. 지숙 씨는 압도적인 점수로 올해의 명인으로 선정되었고 TV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지숙 씨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속으로 뇌내었습니다. 어머니, 명준 씨,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 시각 명준 씨의 회사는 사기 투자가 탄로나 압류 통지서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유라가 준 약차 때문에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병석에 누운 채 지수가 하고 헛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도망칠 궁리만 하는 유라뿐이었죠. 이제 지숙 씨는 무너져가는 그들의 왕국을 향해 당당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거실 소파와 벽걸이, TV에 덕지덕지 붙은 날, 그 화려했던 명준 씨의 저택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유라는 이미 금고 안에 현금과 보석을 챙겨 자취를 감춘 뒤였죠. 병석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박 여사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꺽꺽거리고 있을 때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수수한 앞치마 대신 최고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TV 뉴스에서나 보던 명인의 아우라를 풍기며 지숙 씨가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3년 전 머리채를 잡혀 쫓겨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준 씨는 먼지투성이가 된 얼굴로 지숙 씨의 구두 끝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다 가져갔어. 우리 집 좀, 우리 어머니 좀 살려줘. 이제야 내 이름이 기억나니?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이 집안의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지숙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거실을 훑쳤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라가 그동안 박 여사에게 먹였던 가짜 약재들의 구입, 목록과 유라의 실제 전과 기록이 담긴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지숙 씨는 3년 동안 차를 공부하며 동시에 저들의 파멸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숙 씨는 도망갔던 유라가 숨어 있던 오피스텔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명인의 인맥과 자금력으로 고용한 전문 조사관들이 이미 그녀의 도주로를 차단한 뒤였죠.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지숙 씨를 보고 유라는 사색이 되어 발악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 돈 다 내 거야. 그 할망구가 나 좋다고 준 거라고. 내가 준 가짜 약차 때문에 어머니 신장이 다 망가졌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살인미수에 대한 대가로 회수될 거야. 유라가 빼돌렸던 명준 씨. 회사의 자금과 박 여사의 패물들은 지숙 씨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고스란히 압수되었습니다. 유라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지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당해온 수모에 비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숙 씨는 그 돈을 명준 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그 자금들을 모두 자신과 아이들의 명의로 된 신탁 자산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무능한 남편과 독한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 돈에 손을 대지 못하게 철저하게 울타리를 친 것이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박 여사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지숙 씨를 마주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를 무식한 종 취급하며 모질게 굴었던 노년의 권력자는 이제 초라한 환자가 되어 떨리는 손으로 지숙 씨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지수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내 집안 좀 제발. 어머니, 제가 해드리는 차 마시고 싶다고 하셨죠? 여기 제가 명인이 되어 만든 첫 번째 차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가 될 거예요. 지숙 씨는 정성껏 우린 차 한 잔을 박 여사의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숙 씨는 박 여사에게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집안의 빚은 갚아주겠지만 더 이상 고부의 인연으로 엮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무시하던 그 무식한 며느리가 어머니 생명을 구했으니 이제 그 빚은 다 갚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짓밟은 대가는 가장 필요할 때 진심 어린 가족을 잃는다는 혹독한 외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명준 씨는 무릎을 꿇고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렸죠. 하지만 지숙 씨는 단호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소중했지만 자신을 파괴하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은 아님을 3년의 시간 동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숙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명인 임지숙의 차실은 전국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차를 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나누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준 씨는 지숙 씨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박 여사를 모시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숙 씨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향기로운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그들은 매일같이 식은 밥을 먹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지숙 씨는 자신의 찻집 뒷마당에 핀 하얀 매화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설거지물의 부르튼 손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귀한 차를 우려내는 귀한 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깁니다. 엄마, 오늘 차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지숙 씨의 얼굴에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30년 전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남으려 했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당당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 버려졌던 건 제가 아니라 제 삶을 가로막던 껍데기들이었습니다. 지숙 씨는 찻잔에 비친 자신의 맑은 눈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고통은 향기가 되었고 시련은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겨진 향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요. 30년의 어둠을 뚫고 명인으로 피어난 임지숙 씨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